저는 이 친구가 다가가지 못한 아이라면 다가가는 거는 2학년이 넘어가면 못 배웁니다. 놀이터 애들을 딱 풀어놨을 때 야, 너 쟤랑 놀아 이렇게 이제 엄마들이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애들이 처음에 어떻게 해요? 쭈뼛쭈뼛 쭈뼛쭈뼛 하죠. 예. 근데 이제 한 4살, 5살이면 야 가서 놀아. 그럼 일단 가기는 해요. 놀자 그래. 어쩌저쩌서 이제 놀이가 돼요. 한번 해보니까 애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 다가가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되는데 다가가 본 적이 없어요. 자, 이 아이가 3학년이 됐어요. 네. 교실이에요. 쟤랑 놀고 싶은데 할 때 어떻게 할까요? 3학년이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 사연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대기자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조선미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정신과의 조선미입니다. 아이디 엄마도 배우는 중 님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친구 관계에 있어서 거절하는 의사표현을 어려워합니다. 저희 아이는 성향이 내향적이라 친구에게 다가가기를 어려워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동네 놀이터에 데려가고 가면 사람이 많아서 싫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치원 때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엄청 활달한 성격이라 저희 아이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주고 잘 노는 것 같았는데 몇 번 그 아이 엄마와 아이가 다 같이 놀았는데 그 친구가 저희 아이를 밀치거나 힘으로 제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는 제압을 당해도 싫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계속 놀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이가 그 친구가 나를 때렸는데 아팠다고 하면서 근데 싫다는 말을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표현이 어렵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었고 결국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분리를 시켰고 저희 아이한테는 거절하는 말이나 방법을 알려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유치원 생활이 마무리되고 초등학생이 되었는데요. 학교 다녀오면 다행히 재미있었다고만 이야기하고 친구 관계에 있어서 딱히 말을 꺼내지 않다가 며칠 전에 어떤 친구가 나를 비키라고 하면서 밀쳤다고만 말하고 거기에 대한 아이의 반응은 부끄러워서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일이 큰일은 아니지만 저는 또 슬슬 유치원 때 일이 생각나면서 아이에게 싫다는 표현을 해야 한다고 다그쳤는데 엄마인 제가 거절 의사를 못하는 아이에게 지금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거절 의사도 가르쳐 줘야 될까요? 아니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냅둬야 될까요?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거절하는 표현이 어려운 친구 아들을 둔 사연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걱정. 만 5세가 지나면 제일 많이 하는 걱정. 거절을 한다는 건 하지 말라는 제재잖아요. 네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막 이상한 말을 해요. 네. 예를 들면 편집장님은 저한테 아, 왜 그런 이상한 말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렵겠죠. 저한테 아, 교수님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얘기하면 어떤 결과가 날까요? 교수님이 기분이 나쁘시겠죠? 예,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안 나옵니다. 아 정말요? 아 교수님 그래도 나와주셔야죠 교수님. 저희 채널에는. 아, 그냥 이제 이거 네네. 뭐 나오고 안 나오고는 두 번째고 내가 왜 나가야 돼? 이제 거절당한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때리지 마, 건드리지 마 이런 게 되게 쉽다고 생각해요. 자, 거절을 잘해 우리 아이가. 자, 저도 어디 가서 뭐 이를테면 할 말 다 해. 거절을 잘해. 자, 그럼 이 사람의 대인관계는 어떻게 돼요? 주변에 사람이 없겠죠. 네. 그래서 거절은 필요할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거절은 아니고요. 이제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단어 자체를 좀 정확하게 쓰셔야 되는데 거절이 아니고 대응? 왜냐면 거절이면 이렇게 자르는 거거든요. 거절과 대응은 너무 달라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거절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인한테 얘기할 때 그 사람은 거절을 못해 이럴 때 너무 마음이 약해서 사회생활 할 수 있나? 까지 가니까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이 아니고 대응을 좀 하지 마 네. 라고 겉으로 표현했으면 좋겠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절을 많이 하면 친구가 없습니다. 예, 이제 애들이 걔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 걔는 너무 자기 생각대로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아이들은 3학년쯤 되면 굉장히 인기가 없습니다. 3학년쯤 되면 아이들이 이제 자기 생각이 뚜렷해지거든요. 네. 얘하고 놀자랬는데 얘가 자기 의견을 얘기해. 그럼 이때는 타협을 하는 나이예요. 그때 아니야 내 생각이 맞다고 이렇게 되면은 그 친구 관계가 그렇죠. 이제 서서히 끊어집니다. 네네. 그 친구랑 친구 네. 안 하고 싶겠죠. 그렇죠. 거절이 아니라 대응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네. 첫 번째 포인트는. 그렇죠. 야 네가 친구를 거절해야 돼.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은 뭐지? 이렇게 느껴요. 친구가 너한테 이렇게 했을 때 하지 마. 저는 그냥 하지 마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이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예. 자, 어릴 때 지금 1학년인 거죠. 예, 지금 이제 그 친구 한 명이
밀치거나 힘으로 제압한다 그랬거든요. 어른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아, 왜 이러세요 하고 밀면 큰일인데 애들은 게 막 또 몸으로 뒤섞여서 놀잖아요. 네네. 그냥 놀다가 부딪힌 거지 얘가 나를 공격했다라고는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 특히 놀이를 할 때. 아플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중학교에 갔는데 복도에서 보니까 거의 정말 이렇게 약간 두 팀으로 나눠서 예, 예. 전쟁을 하듯이 레슬링이죠, 거의. 쟤는 다치겠다 하는 애나 이렇게 당하는 애나 웃음이 막 음.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공격으로 서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게 포인트인 거죠. 지금 이 아이는 그냥 놀았다 그랬거든요. 예, 예. 그럼 이제 사실 이 아이의 마음은 그냥 놀이 과정 중에 하나예요. 어. 근데 엄마는 싫은데 말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길게 보면서 상황을 이제 크게 보자는 게 지금 이제 아이가 내향적이라서 친구한테 다가가기를 어려워한다 그랬어요. 근데 다가가지 못하면 친구가 안 생깁니다. 다가오는 애들이 있겠죠. 다가오는 애들이 없으면 친구를 못 사귀어요. 어떤 다가오는 아이가 이제 온 겁니다. 네네. 엄마도 어머님 배우는 같아요. 중. 네네. 예, 이 어머니 마음에는 네. 우리 애가 당하는 게 싫긴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놀 아이가 생겼어요. 얘가 뭐 이렇게 밀치고 뭐 이제 제압은 하는데 예. 그런 아이니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호작용에 예. 이렇게 고리가 맞은 겁니다. 그 친구는 부담 없이 이렇게 그렇죠. 먼저 가서, 다가가는 예. 성격인 거예요. 야 놀자 이렇게 하고 신체 접촉도 하고. 예, 그렇죠. 신체 예. 접촉보다는 좀 셉니다. 예. 왜냐면 이제 그런 애들은 이렇게 보면 에너지가 많아서 음. 활동이 많고 야 놀자 할 때 놀래?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야 놀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놀이가 되는 두 아이가 만났을 때 지금 이 어머니의 아이는 친구가 생겨서 좋은 거예요. 상대방은 얘랑 놀고 싶었는데 잘 된 거예요. 그 놀이 과정에서 이제 막 이렇게 신체 접촉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더 좋은 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하지 마 이랬을 때 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 이 놀이가 끝날 수도 있고. 끝날까봐 이 그렇죠. 친구가 갈까봐 네. 나는 다른 친구한테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성격인데 네. 이런 거죠. 이제 제압을 당했는데 싫다는 표시를 하지 않고 계속 놀았다. 근데 더 들어가 보면 안 싫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막 우리가 신나게 노는데 뭐 이거를 예를 들면 레슬링을 하면 한 명은 이기고 한 명은 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아무하고도 놀 수가 없다는 게 되거든요. 이 어머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어쨌든 밀침을 당했으니까 그렇죠. 안타까운 마음은 있겠지만 이 친구 입장에서는 그게 싫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재미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나면 똑같은 애 둘이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둘 다 내향적이면 놀 수는 있는데 재미가 없어요. 아프다고 하니까 엄마가 이 정도는 좀 아니다. 그래서 개입을 하셨어요. 네. 저는 이건 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요. 초등학교가 됐는데 네. 어떤 친구가 나를 비키라고 하면서 밀쳤다고 했는데 그 말을 하지 이제 이렇게. 근데 또 얘가 또 대응을 못 하는구나. 네. 이제 이런 생각이 지금 이제 드셨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는데 말하기 전- 부끄러워서 가만히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집에 와서 한 얘기잖아요. 엄마 네네. 오늘 어떤 친구가 나를 비키라고 하면서 밀쳤어. 그럼 이제 엄마가 하지 말라 그러지. 근데 왜 안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은 어른도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근데 하물며 정말 어린이가 얘기하는 건 얼마나 더 어려웠을까요?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질입니다. 기질. 이때 그런 말을 하냐 안 하냐는 네네. 그걸 참을 수 있냐 없냐. 네. 근데 사실은 참지 못하는 아이가 더 적응을 못하는 아이예요. 어떤 애가 나를 공격한 게 아니라 야 비켜 하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얘한테 온 게 아니라 절로 가다가 뭔가 이제 나를 거치적거리니까. 그렇죠. 예. 근데 1학년이면 뭐 그럴 수 있거든요. 이때 이렇게 나를 밀치면서 가는 애를 쫓아가서 예. 야 너 왜 나 밀쳤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어렵기도 하고 그냥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어떤 애가 자기를 건드리면 건드린 애를 가서 너 왜 아까 나 밀었어. 그러면 어떤 애처럼 보일까요? 그러면 친구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초점을 맞추는 건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한테 신체적으로 뭔가 부당한 부딪힘을 당한다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엄마가 친구들한테 쉽게 다가가고 쉽게 어울리는 훈련을 시키면 그 다음엔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잘 못 다가가고 그다음에 친구들이 먼저 놀자 그래야지 이제 노는 아이라면 근데 그 전에 야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면은 이건 이제 학교 생활에서 굉장히 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학교에서. 그럴 것 같아요. 예, 이제 왜 똑부러지게 얘기 못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너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마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이 건드림의 종류를 모르고 건드리면 무조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뒤로 지나가면서 의자를 친 거. 의도성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건드린 거죠. 예. 건드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옆으로 지나가면서 내 책상을 친 거.
그다음에 이제 지나가다 보면 어깨를 칠 수 있잖아요. 이걸 다 공격으로 느끼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나는 막 지나가는데 걔를 네. 잡아갖고 뭐 너 왜 내 근데 이제 여기서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쉽게 하면 안 되는 게 의도성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아이들은 의도성을 아직 선명하게 파악하기는. 구별을 못하니까 걔가 나를 때렸어. 일부러 때렸어. 이제 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게 일부러라고까지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냥 친 게 일부러까지. 걔가 모르고 쳤어. 이러려면 한 3학년은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인지 발달의 문제거든요.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쳤어. 라는 거 1학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판단은 아니에요. 그랬을 때 부모님이 과하게 누가 치면 바로바로 뭐 부모님한테 얘기해? 아니면 그 친구한테 그렇죠. 얘기해? 예.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이제 거네요. 과민해집니다. 과민해진다. 예, 누가 내 신체를 건드리는 거에 과민해져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사실 놀이라는 게 굉장히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막 섞여서 놀잖아요. 뒤섞이죠. 그렇죠. 이제 몰고 뒤엉키고. 이렇게 예, 모래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막 둘이서 깔깔대고 놀다가 약간 뭘 이렇게 제스처를 하면 이렇게 뭔가 손에 있는 걸 예, 그냥 놀이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리면 어릴수록 이제 행동으로 놀기 때문에 이 행동에는 어른들이 보기에는 뭐 저거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아이들 놀이는 그렇거든요. 거절을 잘 가르치는 게 맞는지 그냥 웬만한 움직임은 그냥 근데 사실 애들은 엄마가 얘기 안 해주면 웬만한 건드림은 그냥 잘 몰라요. 네, 넘기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우리도 뭐 뒤에 의자 누가 건드리면 이렇게 그래요. 하는데 세 번째부터는 돌아보죠. 왜 극장 가면 있잖아요. 네, 네. 극장 가면 네. 뒤에서 의자 툭툭 치고 성인들이 하는 정도를 생각하면 엄마는 이제 너무 하지 말라고 이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불가능해요, 거의. 근데 불가능한데 이거를 하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굉장히 큰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나는 소심해, 나는 약해. 네. 그리고 그래서 애들이 날 건드리는 거야. 어. 이렇게까지 가요. 그 건드리는 거에 너무 과하게 생각하면 그렇죠. 친구들이 건드렸는데 나는 바로바로 얘기를 못하면 난 소심한 아이라고 그렇죠. 오히려 더 생각할 예. 수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해서 그걸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크면 언어적 공격에 대해서 과민해지고요. 야, 너 왜 그래? 이것까지도 걔가 나한테 그랬어. 그래서 지금 아이의 성향으로 볼 때 이 아이가 그런 걸 좀 넘어가면서 교실 생활을 하는 게 적응적이냐 그거를 일일이 다 대응하면서 지나는 게 적응적이냐 근데 그거를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랬을 때 교수님, 그러면 이 친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엄마가? 아, 그랬을 때 친구가 그랬는데 기분이 좋았어? 그 친구랑 계속 놀고 싶어? 이런 식으로. 안 되죠. 그런 건 묻지만. 예를 들면 직원을 새로 뽑았는데 네네. 이 친구가 내 맘 받지 않아요.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속으로 생각하겠죠. 이 친구를 자르는 게 낫냐? 사람 뽑기도 힘든데 힘든데. 자, 이 결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 그걸 아이한테 하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교수님,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나친 행동일 수도 있잖아요, 친구가. 그 경계를 어떻게 부모가 좀 체크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 부분을 진짜 부모님들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아이가 과해라고 느낄 때 비로소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배운 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이 있는데 그 선은 애들마다 달라요. 그 선이 됐을 때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객관식으로 물어보지 마시고요. 뭐 어땠어 이 정도.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씩씩대고 얘기하면 아 이건 진짜구나 할 때 그때 개입을 하셔야 돼요. 그 전에 미리 예. 걱정하고 염려해서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엄마가 야 그때 왜 말 안 했어? 그러면은 아 말을 못해서 이거는 애가 공격당한다고 느끼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아니야 너 걔는 너한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 역치를 되게 낮추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이 되면 네. 이제 한 학기에 한 번쯤은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이가 친구들하고 관계는 어떠냐. 어떤지.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저희 애가 너무 좀 주장을 못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볼 때는 어떠세요? 이제 이럴 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과하다. 아, 과하다. 그러니까 엄마만 얘를 약하게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할 말 다 하는데요. 오히려 잘 적응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그 친구랑도 뒤엉켜서 같이 놀고 있는데. 걔가 한 대 때리면 얘는 두 대 때려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네. 맞은 거, 그리고 친구가 밀친 거, 이거 위주로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렇죠, 모든 맞아요. 사람이. 나 당한 것만 생각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엄마의 눈은 조금 뒤로 물러나고요. 그 교실을 계속 비추는 CCTV를 내가 본다고. 이 교실은 이제 20-30명씩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루 종일 본다고 생각하면 이제 조망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저는 이 친구가 다가가지 못한 아이라면 다가가는 거는 2학년이 넘어가면 못 배웁니다. 내가 1학년 때. 한
4, 5, 6, 7. 놀이터 애들을 딱 풀어놨을 때, 네네. 야, 너 쟤랑 놀아. 이렇게 이제 엄마들이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애들이 처음에 어떻게 해요? 쭈뼛쭈뼛하고. 쭈뼛쭈뼛 예. 하죠. 근데 이제 한 4살, 5살이면 야, 가서 놀아. 그럼 일단 가기는 해요. 그리고 놀자 그래. 그럼 엄마가 나와서 좀 놀래? 이렇게 하면은 어쩌저쩌서 이제 놀이가 돼요. 어렸을 때는 되더라고요.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니까 애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 다가가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되는데 다가가 본 적이 없어요. 자, 이 아이가 3학년이 됐어요. 네. 교실이에요. 쟤랑 놀고 싶은데 할 때 어떻게 할까요? 3학년이면. 3학년 때도 쭈뼛쭈뼛할 것 같아요. 네. 자, 쭈뼛쭈뼛 할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다가가도 되나?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지? 자, 그 다음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그렇죠. 네. 그게 생기는 아이예요. 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못 다가갑니다. 1학년이면 다가가는 거는 스무스하게 해야 돼요. 제가 3학년이 돼서 친구를 못 만든다 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다가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다가가는 게 힘든가? 우리 낯선 사람 만나면 네, 저는 얘기 잘하니까. 예, 저는 잘 못합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네. 근데 이제 막 이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랑 내가 너무 좀 찌질하게 보이면 어떡하지?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딱 할 나이에 그렇게 새로운 상황에 이렇게 노출되면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이 친구한테는 지금 너무 중요하다. 얘 뭐 싫어 이런 건 저학년 때. 나중에. 예. 다가가는 게 자유로워야지 얘랑 안 놀아도 얘랑 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얘랑 놀 수 있으면 얘를 굳이 거절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안 놀면 됩니다. 근데 지금 다가가는 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자, 이 아이가 싫어라는 말을 못하는 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아이가 싫어라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근데 얘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애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놀겠죠. 안 놀아요. 얘가 싫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되면 어떤 아이가 가장 인기가 있냐면 싫다는 말을 안 하는 애예요. 그래? 이렇게 예,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네네. 뭐 네. 원만하다, 무난하다. 맞아요. 예. 예, 그런 사람들이 포용력 있어 보이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거절 의사부터 알려주면 오히려 더 그렇죠. 다가가지도 못하고 거절만 하니까 친구 관계가 더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 예. 이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인기가 없습니다. 이 아드님이 딱히 말을 꺼내지 않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물어보니까 얘기를 한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민하게 본인이 먼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보지 않을 때 하는 얘기가 진짜입니다. 네, 오늘도 대기자 상담 사연으로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 고정 댓글에 남겨진 링크에 상담 사연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다 다루지 못한 사연은 조선미 TV에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